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당에 앉는 순간 그 장면이 묘하게 가슴에 남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현상을 결코 우연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동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오가며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집 앞, 묘터, 혹은 길목에 새가 내려앉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미 있는 징조라고 했죠. 민간에서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고 했고, 제비가 집을 지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전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는 하늘이 보내는 전령이며 조상이 후손에게 남기는 암호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풍수에서도 이 믿음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새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과 터의 기운이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생명체로 해석됩니다. 즉, 새가 머무르는 집은 기운이 모이고 새가 떠나는 집은 기운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전파가 오가듯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입니다. 새는 이 기운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새가 앉는 곳에 복이 머문다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새가 내린 날 조상이 전한 재물의 암호.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기운의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따르고 놓쳐버리면 눈앞에 폭조차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이 암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집터에 내려앉은 새, 조상묘에 머문 새, 그리고 길을 막아선 새. 이 세 가지가 전하는 메시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하늘이 조상을 통해 남긴 재물의 암호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집 앞에 내려앉거나 성묘 중에 묘터에 잠시 머무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갈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꼭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새가 내려앉는 순간을 본다면 그 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히 귀찮다고 쫓아내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집터나 묘터에서 새가 머물렀다면 그날만큼은 주변을 정리하고 조상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태도가 바로 기운을 이어받는 첫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새가 내린 자리를 흉조라 여기고 함부로 욕하거나 소란을 내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내 손으로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또 하나, 새가 앉은 자리를 그대로 방치해 더럽게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풍수에서는 새가 머문 자리를 기운이 머무른 자리로 보기 때문에 그곳이 쓰레기나 어둠에 덮이면 복이 막히고 재물운이 흩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즉, 새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정리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부정적인 반응과 방치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복을 잡느냐 놓치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풍수에서 자연의 모든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새가 날아드는 것까지 모두 기운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전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뜻을 전할 때 상징을 내려 보인다. 새는 바로 그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집터나 묘터 주변에 나타나는 새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과 재물운의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상은 직접 말을 전할 수 없기에 하늘의 매개체인 새를 통해 후손에게 암호를 남긴다고 믿은 것이죠. 그렇다면 새가 내려앉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특히 세 가지 경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 집터 위로 새가 모여드는 경우. 둘째, 조상의 묘터에 새가 내려앉는 경우. 셋째,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새가 앞을 막고 선 경우. 이 세 가지는 모두 우연이 아니라 조상이 전하는 재물과 운명의 암호라고 해석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터 위로 새가 모여드는 경우입니다. 풍수에서는 새가 머무는 집을 길지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새는 기운이 고이는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곳에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산해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가 깃드는 땅에는 반드시 곡식이 풍성하다. 즉, 새가 머무는 집은 곧 재물이 들어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 앞 나무에 새가 자주 와서 앉고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집 안에 복이 들어오는 암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창문을 열고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상의 묘터에 새가 내려앉는 경우입니다. 옛사람들은 성묘를 갔다가 갑자기 한 마리 새가 묘비에 내려앉는 장면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조상이 후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징이자 앞으로 운이 열릴 암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가 내려앉더라도 그 자리가 늘 어둡고 습하며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새는 재앙의 신호라고도 풀이합니다. 환경학적으로도 묘터나 집터가 습하면 해충이 늘어나고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 새가 앉았다고 무조건 기운이라 단정하지 말고 그 자리가 밝고 건강한 기운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셋째, 길을 가다가 새가 앞을 막고 선 경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하늘이 주는 멈춤의 신호라 말합니다. 무언가를 서두르지 말고 다시 생각하라는 뜻이 담겨 있죠. 조상이 새를 보내 길을 막는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재물과 인연의 시기를 조율하는 암호입니다. 이럴 때는 괜히 불길하다며 쫓아내지 말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함부로 큰 돈을 쓰지 말고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즉, 새가 내려오는 장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터에 내려앉는 새는 재물이 모이는 신호. 조상묘에 내려앉는 새는 가문의 복을 전하는 신호. 길을 막는 새는 잠시 멈추라는 하늘의 암호. 이 세 가지 암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풍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새는 단순한 자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새가 하늘과 땅을 잇는 전령, 그리고 조상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로 여겨왔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내려오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재물과 복 혹은 멈춤의 암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암호를 읽고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오늘부터는 새가 집 앞 나무에 앉을 때, 성묘 중 묘터에 내려앉을 때, 혹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 그 장면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조상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눈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분들의 삶에도 귀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운과 조상의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